8천만 원? 2.4평이면 평당 3,300이 넘습니다. 아니 확장도 안 한 발코니 2.4평을 평당 3,300만 원에 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르테 안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위례 자이더 시티입니다. 대지 위치를 보면 위례 신도시지만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관할구가 성남시예요. 용적률은 220% 정도 되고요. 조금 밀도가 있네요. 건폐율은 20%가 조금 넘습니다. 공공분양이 360세대고 신혼희망타운 분양이 293세대예요. 희망타운 임대가 147세대고 총 800세대입니다. 위례 신도시내 여기에 있는 블럭입니다. 복정역이 여기 있고요. 직선거리로 한 2km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 위례 중앙역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 한 500m 정도 돼 보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자세하게 제가 입지를 설명을 안 해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입지에 대한 부분은 건너뛰고 이 지구 내를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쪽이 복정역입니다. 대략 2km 정도 되고요. 요쯤에 예정으로 돼 있었죠. 위례 중앙역 500m 정도 직선거리 그 정도 돼 보여요. 위례 신도시는 희한하게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 이렇게 세 개가 다 여기에 합쳐져 있어요. 이쪽이 하남시고요. 이쪽이 서울시 송파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만큼이 이제 성남시인데요. 그 성남시에 이렇게 붙어있는 바로 요 블럭입니다. 전체 지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거 밀도가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요 가운데가 중심 상업 또는 업무시설 이렇게 밀집되어 있죠. 그 바깥으로 다 이렇게 아파트 블록들이 쫙 감싸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아파트 블록이죠.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도시의 밀도도 굉장히 주거 비율이 높고요. 각 블록도 밀도가 상당히 돼 보이죠. 조금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북측으로 위례 중앙로라 그래서 지구 전체 중앙을 이제 가로지르는 도로가 딱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전체를 이제 관통하고 있죠. 이 도로 두 개. 동쪽으로는 이렇게 접근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남쪽으로 보면 여기 이제 보행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보행로를 보면 쭉 여기 왼쪽에 이제 근린공원에서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입체 보행로 6교가 되겠죠. 이거를 또 이어서 이 녹색 땡땡이가 이제 공공 보행 통로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 안에도 이제 보행 통로를 만들게 돼 있어요.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행로가 동서로 계속 이어져요. 이 보행로의 특징을 살펴보면 학교들이 다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거는 이제 학교 가는 길인 거죠. 그 학교 가는 길에 딱 접해 있습니다. 남쪽에 이제 학교 가는 길이 접해져 있는 거예요. 위치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를 중심으로 보고 거기서부터 우리 단지까지 500m 정도밖에 안 돼요. 상당히 위치가 괜찮은 거죠.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를 다 잇고 있는 이 도로들, 북측의 도로, 서측의 도로 있고요. 동쪽에 이제 접근로가 있는데 이쪽에는 이제 근린상업시설, 주차장, 근생시설 이렇게 해서 서비스되는 시설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쁘진 않죠. 남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가는 길 이렇게 보행로가 쭉 이어지고요. 그 건너편으로는 이제 아파트 단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변은 다 아파트 단지인 거예요. 우리가 타겟을 둘 만한 이제 조망점이 없다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그랬나요? 여기 배치도도 보면 일단은 니은자 탑상을 다 썼어요. 그래서 외곽으로 다 이제 동들을 다 붙여서 최대한 이 중앙의 공간을 크게 잡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조망의 타겟점이 없다 보니 이 안의 공간을 최대한 넓게 갖고 가서 내부에 이 중심 광장을 조망의 근경 타겟점으로 좀 삼으려고 했던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크게 놓고 보면 이쪽이 이제 산인 거죠. 이 산 쪽은 아무래도 높을 것이고 이쪽에 천이 흐릅니다. 이렇게 하천이 흐르는데 이 하천은 낮은 지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경사가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동이 높고 남서가 낮은 상당히 괜찮은 경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사를 이쪽은 이제 흘러내리는 경사인 거죠. 단지 내에 이렇게 테라스 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북쪽에서 출입되는 데는 데크 출입도 만들었고요. 결국 이제 데크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남쪽에는 이제 이렇게 데크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경사를 이용한 테라스 하우스가 여기에 있고요. 저 보시면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데크 라인인 걸 알 수 있겠죠. 네, 배치는 주변의 조건에 순응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풀었네요. 그리고 이제 안의 공간을 최대한 크게 잡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세대가 남동, 남서로 전체 세대 남향 위주로
계획을 했고요. 단 이 날개 쪽에 달린 이제 코너형, 이제 탑상형의 스타일의 평면은 북동쪽을 바라보는 방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이따 단위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 남향 위주이기 때문에 일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균질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열악한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밀도가 조금 높아요. 그러다 보니 이쪽에 보시는 이렇게 가운데 낀 3호 라인 쪽, 이 3호 라인 쪽은 사실은 이제 저층부는 이제 일조가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기는 뭐 2호 라인, 3호 라인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 1호 라인하고 여기 3호 라인은 여기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이쪽이 다 이제 전면이기 때문에 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좀 되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호 라인, 그 다음에 4호 라인이 살짝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가 되죠. 이런 단점을 빼고는 크게 좋거나 나쁜 동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비슷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네요. 그래도 저보고 하나를 딱 찝으라 그러면은 글쎄요, 저는 이쪽에 4호 라인들 이렇게 찝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1동부터 4동까지의 4호 라인, 여기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좀 시끄럽긴 할 것 같아요. 이 도로가 상당히 통행량이 많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다음은 단위세대인데요. 여기도 어김없이 치수가 없습니다. 치수를 표기한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일전에 이제 위례 쪽에 우미린을 할 때 우미린은 여기를 이제 치수를 표기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죠. 주요한 실의 치수는 최소한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수를 넣고요. 치수를 넣는 기준은 화장실의 깊이를 1.5m, 현관문의 폭을 1m로 잡고 왼쪽에 보이는 이 자의 두 칸을 1m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벽 끝선, 중심선이 아닌 이 끝선, 여기 안목 치수라고 하는데요. 이 안목선으로 해서 역산을 해서 냈고요.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3600이면 3.6m죠. 제가 역산을 했기 때문에 이 숫자들은 정확하지는 않고요.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6 타입이고요. 35세대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데가 46 타입이에요. 전 세대가 남서향으로 이렇게 향이 돼 있네요. 평면도 살펴볼 건데요. 이번에 평면 개수가 많아서 찬찬히 읽진 않고요.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한눈에 봐도 그 전면 3베이로 상당히 편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거실하고 주방 식당 배치를 하고 침실 2개를 양옆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네요. 이쪽이 이제 안방 공간이겠죠. 여기 발코니 있고 이제 실외기, 하향식 피난구가 되어 있네요. 안방에 이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여기 전용 화장실은 없고요. 그다음에 주방 쪽에서 쓸 수 있는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고, 그다음 이쪽에서 들어가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세탁기가 뭐 요쯤에 배치가 될 것 같아요. 뭐 현관에도 커다랗게 수납 창고 돼 있고요. 구성은 되게 알찹니다. 깔끔하고 치수를 살펴보면 치수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46에 거의 이제 딱 맞게 치수를 계획한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뭐 여기를 3000으로 맞추고 여기를 3600으로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뭐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구성 괜찮고요. 이쪽 깊이, 침실2의 깊이가 2.9m인데 뭐 46캐벨을 감안하면 이쪽 병량 거의 맞다고 봐야겠죠. 뭐 큰 소파는 안 되겠지만 3.6m에 맞는 소파가 적당히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 팬트리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쪽에 팬트리 들어가는 문이 있어서 여기에 식탁을 이렇게밖에 이제 구성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폭이 이제 2.7m라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거든요. 요거를 이제 벽으로 딱 붙였으면 좋겠는데 이 벽에 붙이다 보면 이제 팬트리 출입이랑 좀 간섭이 생기죠. 그렇다면 이 팬트리로 들어가는 문을 다용도실을 거쳐서 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떠신가요? 글쎄요, 그냥 바로 주방에서 들어가는 팬트리가 편하긴 한데 이 식탁 배치가 선택이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다음은 49 타입이고요. 총 6세대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남동향도 있고요. 남서향도 있고 하네요. 평면을 살펴보면 46 타입이랑 구성이 똑같습니다. 현관 들어와서 이 수납 창고 돼 있고요. 상당히 괜찮죠. 설명드린 대로 3베이 침실 두고 가운데 거실 뒀어요. 여기도 이제 팬트리가 이쪽에 이제 문이 돼 있고요. 대신 이제 이쪽은 주방 식당의 폭이 한 3m 정도 돼서 여기는 뭔가 좀 여유가 있죠. 뭐 식탁을 이렇게 배치를 해도 움직이는데 이제 전혀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드레스룸도 뭐 상당히 괜찮고요. 거의 이제 한 평 정도가 더 큰 건데 그거만큼 전체적으로 여유롭게 좀 잡아갔습니다. 특히 이제 침실 2의
치수가 이제 200 정도 커지고 이 주방 식당도 이제 폭이 200 정도 커졌죠. 네, 5A 타입이고요. 총 60세대입니다. 위치를 보면 이 녹색으로 돼 있는 욕인데요. 남동 남서 이렇게 섞여 있네요. 평면 구성을 보면 우리가 정말 많이 봐오던 20평대 4베이 구조를 하고 있어요. 괜찮죠? 현관 들어와서 뭐 신발 수납은 없고 여기 이제 수납 창고로만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여기 뭐 침실, 이 폭이 너무 작으니까 이제 알파룸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2m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 이제 거실 있고 안방에도 이제 부부 전용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정도면 괜찮죠. 폭은 3.5에 깊이는 10자 3m 안방 맞췄고요. 주방 식당도 이제 3m로 맞췄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아일랜드도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쪽은 이제 팬트리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벽을 활용할 수 있죠. 이 평면의 특징은 언뜻 보면 이제 5구 타입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평면 구성이에요. 현관 창고 들어와서 여기 팬트리. 그다음에 이제 5구 대비 이제 알파룸의 폭이 조금 협소하다는 거. 요 정도 빼고는 전체적인 구성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 타입 1, 타입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면이 이렇게 이제 들고 날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한번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요게 이제 타입 1입니다. 요쪽에 제가 이제 적용을 시킨 건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기본 타입이고요. 이게 타입 1입니다. 보시면 거실이 이렇게 좀 들어가고 침실이 이렇게 좀 나왔어요. 근데 요건 좀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쪽이 3m이기 때문에 이쪽 병량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은데 들어간 만큼 여기 병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실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지죠. 요거보다는 보시면 이제 타입 2라고 되어 있는데 뭐 차라리 이게 타입 2가 더 낫지 않나요? 거실이 좀 더 공간이 더 깊어 보이죠. 이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물론 이제 침실이 좀 줄어든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거실 공간이 이렇게 병량이 깊어지면 사실은 더 공간감이 살죠. 이 소파 자리도 여유 있고요. 이 소파가 이렇게 들어갈 텐데요. 요런 거는 뭔가 조금 아쉽네요. 외부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들고날고를 했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5 B타입이고요. 총 50세대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코너 세대 이렇게 세 군데 위치되어 있어요. 거실과 안방이 남서향이고요. 나머지 실들이 이제 남동향으로 이렇게 위치된 거죠. 평면을 살펴보면 현관 들어와서 이제 현관 창고는 없고 이렇게 신발 수납장이 돼 있고요. 침실 2개 이렇게 묶어 놓고 거기 공용 욕실을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여기 팬트리 해놨고요. 여기 상당히 괜찮죠. 여기 주방 쪽에서 써도 되고요. LDK 통합형 우리가 이제 자주 보던 그런 탑상형 구조인 거죠. 이 공간감 상당히 괜찮고요. 이 깊이도 6.7이면 상당히 깊은 거죠. 그리고 각각의 치수들은 A타입이랑 유사하게 갖고 갔습니다. 여기 이제 알파룸의 치수가 조금 다르고요. 그럼 요 실이 좀 더 커 보이네요. 네, AB 타입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보시면 여기 왼쪽 A 타입은 전형적인 4베이 판상형 구조고 이쪽은 코너형 탑상형 구조입니다. A 타입의 장점은 일단 마통풍이 된다는 것과 우리가 늘 봐오던 아주 편안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B 타입의 장점은 LDK 통합형으로 이쪽에 이제 공간감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이 침실 2가 한 200 정도 깊이가 좀 더 됩니다. 이런 거 괜찮죠? 각각의 이제 팬트리 공간 살펴보면 이 B타입은 이만큼 돼 있는데 A타입은 좀 더 커요. 게다가 이 현관에도 이제 창고형으로 돼 있죠. 뭐 어떠신가요? 저는 뭐 고민 없이 그냥 A타입을 고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타입 1, 뭐 타입 2 해서 들고날고가 적용이 됐을 때 거실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타입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타입 A 이게 걸리면 저는 그럴 때는 그냥 B 타입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거실 공간 좀 넓게 갖고 가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라 글쎄요 어떠신가요? 뭐 보시면 이런 타입 되면 사실 알파룸은 너무 좁고 길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거실이 작아지는 거는 물론 제일 마음에 안 들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B타입도 그냥 나쁘지 않은 선택 같기도 하고요. 글쎄요. 어렵네요, 이거. 여기 이제 타입 1, 2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졌습니다, 선택이.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진짜 못 고르겠는데요. 다음은 5구 타입이고요. 총 142세대입니다. 위치를 보면 이제 하늘색으로 돼 있는 코너형이지만 날개 쪽에 달린 이거 제가 우려했던 바로 그 타입이에요. 이 두 동 빼고 전동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이런 데는 사실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이 거실이랑 안방 방향이지만 이쪽 침실 2개는 이렇게 푹
북동향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날개는 이제 북서향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뭐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거 꼼꼼히 체크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평면을 살펴보면 현관 들어오면 신발 수납장이 있고요. 들어와서 침실 2개 묶어 놓고 가정 욕실 여기 있습니다. LDK 통합형으로 이렇게 잡아놨고요. 이쪽에 다용도실 있고요. 세탁기 요쯤에 위치하겠네요. 안방 있고 안방 앞에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실외기, 그 다음에 부부 욕실, 드레스룸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팬트리도 있고요. 여기 이제 식당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죠. 뭐 요건 상당히 편리하죠. 치수를 보면 안방의 폭이 3.5m입니다. 뭐 3.6m 보통 잡아가는데 물론 3.3도 쓰기도 해요. 근데 몇 번을 다시 댔는데 계속 3.5m가 나오더라고요. 깊이는 이제 10자 잡았고요. 거실의 폭을 3.7m를 썼습니다. 침실들은 각각 2.7m씩이고요. 침실 2가 2.7 깊이, 침실 3는 깊이가 4m예요. 뭐 탑상형의 장점이 항상 이렇게 끝에 놓인 침실 3이 깊이가 깊게 나온다는 거죠. 뭐 특징이라고 하면 뭐 전형적인 탑상형 구조라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팬트리 요거 이제 상당히 편리할 것이고요. 조금 아쉽다면 뭐 드레스룸이 이제 조금 작다는 거. 그 전에 이제 5 타입보다 조금 더 작지 않나 싶긴 해요. 그것 말고는 뭐 깔끔합니다. 그리고 뭐 향에 민감하신 분들 여기 배치도에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다음은 74A 타입이고요. 총 74세대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코너에 위치돼 있어요. 이쪽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동간 간격이 좀 빠듯해서 일조가 그렇게 저층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평면을 보면 현관 들어오면 신발 수납, 창고용 수납 이렇게 74부터는 이게 돼 있네요. 양쪽에 이거 상당히 괜찮죠. 들어와서 이제 침실 2개 묶고요. 가정 욕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큰 대형 팬트리가 있어요. 이런 거는 상당히 괜찮죠. 좋아 보이네요. 거실, 주방, 식당, 그 다음 이제 다용도실인데요. 세탁기는 글쎄요, 여기 세탁기 위치가 애매하네요. 뭐 요쯤이라기보다는 세탁기가 요쯤에 들어갈 것 같네요. 왠지. 주방도 디귿자로 깔끔하게 풀었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안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폭이 4.6m예요. 깊이는 조금 제가 치수를 잘못 쟀는지 계속 이제 3.2m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 폭이 뭐 거실보다 큽니다. 이런 거는 상당히 큰 장점이죠. 다양하게 꾸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시면 여기 드레스룸이랑 이제 부부 욕실이 이제 조금 제 스타일이 아닌데 부부 욕실 문을 이쪽에다 달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 그러면 안방 쪽에서 굳이 문을 이제 2개나 둘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이제 제 취향입니다. 여기 안방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뭐 코너형이기 때문에 맞통풍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우회해서 통풍이 됩니다. 그래도 판상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하게 평면이 보이죠. 74B 타입이고요. 총 55세대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여기도 이제 코너 세대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면 구성과 치수는 A 타입하고 동일합니다. 요 안방 쪽의 폭만 치수가 다른데요. 1m가 작아요. 2개를 이제 같이 놓고 바로 비교해 볼게요. 기본형을 제가 엎어봤어요. 보시면 A 타입은 여기에도 이제 발코니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안방이 4.6m나 나왔던 것이고 B 타입은 이쪽에 발코니가 없어요. 대신 이제 이렇게 발코니를 낸 거죠. 여기에 2개가 이제 서로 미러가 돼서 조금 달라 보일 수도 있는데 구성은 똑같습니다. 좌우 반전이 된 거고요. 뭐 누가 봐도 74A 타입이 완승 아닐까요? 뭐 안방이 이렇게 1m나 폭이 큰데 B타입을 고를 만한 이유가 뭐 있을까요? 위치를 봐도 뭐 크게 B타입이 좋은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뭐 무조건 A타입을 고를 것 같습니다. 다음은 74T 타입이고요. 테라스 하우스죠. 총 4세대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여기 605동 앞에 이렇게 4세대가 위치되어 있어요. 평면을 살펴보면 현관 들어와서 신발 수납장, 현관 창고. 좋죠. 현관 창고. 침실 2개 이렇게 묶어 놓고 거실, 주방, 식당. 여기도 팬트리가 있네요. 괜찮습니다. 다용도실, 세탁기는 뭐 요쯤에 위치하겠네요. 안방 공간 있고요.
이 드레스룸 상당히 큽니다. 부부 욕실. 이 앞에는 이제 발코니, 실외기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테라스, 흔히 베란다죠. 법정 용어는 베란다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상당한 메리트죠. 전체적인 치수를 보면 AB 타입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쪽 깊이감이 조금씩 부족해요. 여기 한 200 부족한 것 같고요. 뭐 주방 식당도 보면 뭐 폭은 괜찮습니다. 근데 깊이가 조금 많이 부족해 보이지 않나요? 바로 B 타입이랑 비교를 해서 볼게요. 치수 뭐 200 정도가 이제 좀 얕죠, 깊이가. 그리고 여기 주방 쪽을 보시면 여기는 2.9, 여기는 3.6인데 사실 냉장고 폭을 뺀 요 공간을 따져보면 사실은 두 개의 공간의 폭이 유사합니다. 대신 이쪽이 이제 깊이감이 훨씬 있는 거죠. 그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 기본형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기본형을 보면 얘는 전면에 발코니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전면 발코니만 이용을 해서 확장형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깊이감들이 조금씩 부족한 거죠. 대신 여기에 이만큼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이건 상당한 메리트죠. 그리고 이런 안내 문구가 있어요. 테라스 공간은 이제 공용 공간이라 사실은 이제 개인이 전유를 하면 안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다들 개인 앞마당처럼 사용하고 계시긴 한데 요런 거 이제 한 번쯤 읽어보시고 뭐 체크를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세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뭐 어떠신가요? 뭐 저보고 고르라 그러면 뭐 무조건 뭐 A 타입이 1번일 것 같고 B 타입하고 T 타입 중에는 저는 그냥 B 타입을 고를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쪽에 테라스 이제 이 5개 공간이 상당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글쎄요. 이쪽이 정말 경사지라 이 앞에 뭔가 이렇게 자연 경관이 펼쳐진다면 모를까. 사실 이 위치를 보시면 뭐 딱히 그럴 만한 뭐 조망점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뭐 이 테라스가 주는 메리트를 포기하고 그냥 좀 B타입을 고를 것 같네요. 네, 다음 82 타입이고요. 총 6세대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602동 코너, 603동 코너인데 2층, 3층, 4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 6세대가 돼 있더라고요. 평면 구성을 가만히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구성 아닙니까? 지금 보고 계신 이게 74A 타입이고요. 요게 82 타입입니다. 평면이 똑같아요. 차이점이라면 여기 이제 테라스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요 공간의 차이입니다. 왜 이 평면이 다 똑같은데 왜 면적이 다를까요? 그래서 제가 기본형을 확인을 해봤는데 보시면 기본형에 여기 발코니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는 이제 전용으로 포함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라스라고 돼 있으면 법정으로는 이제 베란다 아닌가요? 네, 보시면 바로 여기에요. 여기에 공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테라스가 아니죠. 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발코니와 베란다, 법정 용어죠. 흔히 뭐 테라스라고 하는 거.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발코니는 지붕이 있습니다. 테라스는 지붕이 없죠. 뭐 흔히 이렇게 구분을 해요.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합니다. 베란다, 테라스는 확장이 불가능하죠. 이거 확장하면 불법입니다. 확장하면 불법돼요. 발코니는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베란다, 테라스는 면적 제한이 없죠. 자연스럽게 이제 계획에 의해서 건축 계획에 있어서 생기는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 제한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테라스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땅이라고 치면 여기 1층, 2층 이렇게 해서 테라스 하우스가 계획이 된 건데 바로 여기가 이제 테라스인 거죠. 공간. 흔히 말하는 베란다예요. 이렇게 셋백이 되면서 건축 계획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긴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크게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발코니는 사실은 이제 면적 제한이 어떻게 걸리냐면 우리 이 전면의 이 폭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전면 폭에서 깊이 1.5m의 이 면적을 넘어서면 전용 면적으로 이제 포함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모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면적 제한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제 유추하건데 여기 테라스는 테라스가 아니고 발코니인 거죠. 이 발코니를 이렇게 크게 한 겁니다. 그리고 초과되는 발코니 면적을 전용 면적에 이제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74와 동일한 구성과 동일한 치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의 배가 많은 거예요. 결국 요 발코니, 지금 여기 테라스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 발코니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이 발코니, 초과된 발코니 면적을 전용에 넣어서 이게 이제 8의 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82 해배가 된 거죠. 아니 그러면 가격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층 기준으로 볼게요. 3층 기준으로 74A 타입이 6억 8,200만 원이에요. 82 타입의 3층을 보면 7억 6,100만 원입니다. 대략 8천만 원이 더 비싸요. 8에 배면 2.4평 정도 되는데요. 8천만 원, 2.4평이면 평당 3,300이 넘습니다. 아니 확장도 안 한 발코니 2.4평을 평당 3,300만 원에 사는 거예요.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2해배가 많은 84해배 3층을 볼까요? 84해배 3층을 보면 7억 6,200만 원입니다. 82해배 3층이랑 불과 100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 밸런스가 완전 파괴됐는데요. 이러면 이거는 뭐 표기도 잘못됐지만 뭐 가격표를 보면 이거는 누가 이 82해배를 선택하겠습니까? 이거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다음은 84A 타입이고요. 총 142세대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위치되어 있네요. 뭐 남동향, 남서향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평면 살펴볼게요. 현관 들어오면 뭐 30평대답게 신발 수납, 창고용 수납 돼 있고요. 침실 2개 묶여서 그다음에 이제 알파룸이 있습니다. 이제 84 타입이 되다 보니 이렇게 알파룸이 생기네요. 거실 공간 있고 뭐 주방 식당 이렇게 넓게 갖고 가서 이 공간감 확보했고요. 이거 제가 상당히 괜찮다고 했던 그 옵션을 바로 적용했네요. 일반형에. 안방 있고 안방 앞에 발코니, 실외기실, 여기 하향식 피난구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드레스룸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 이렇게 전용 욕실 되어 있네요. 뭐 다용도실도 여기에 위치되어 있고요. 뭐 세탁기가 글쎄요, 이거 좀 애매한데 어디 위치해야 되나요? 요쯤에 위치하나요? 뭐 치수를 보면 뭐 전형적인 84 타입 4베이 치수입니다. 뭐 깊이 12자 3600 갖고 갔고요. 뭐 침실 2.7 3m, 깊이 3.5m 다 맞췄습니다. 알파룸의 폭이 2.4m인데요. 요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여기를 이제 300 정도만 조금 더 갖고 가면 사실은 이제 온전한 실로 써도 전혀 이제 무리가 없죠. 뭐 그래도 2.4면 뭐 충분히 실로 썼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팬트리 공간 뭐 여유 있고요. 특히 마음에 드는 거는 이쪽에 이 식당 공간이 되겠죠. 이 식탁을 6인용 식탁을 배치를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고요. 뭐 공간감 확실히 잡아갔고요. 뭐 깔끔하네요. 근데 여기 들고 날구 옵션이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행히 이렇게 침실 쪽에만 들고 날구가 있어서 뭐 거실 공간은 깨지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다행이네요. 84 타입에 베타룸이 있는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베타룸이 생깁니다. 베타룸이 생기는 부분은 608동의 2층부터 18층 왼쪽에 보시면 608동 요겁니다. 요거의 2층부터 18층은 베타룸이 있어요. 상당히 괜찮죠? 이 베타룸도 이 치수를 보시면 3.2m에 3m예요. 충분히 넓습니다. 근데 대부분 드레스룸으로 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쪽으로 이제 채광 방향이 가능한, 법적으로 채광 방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왼쪽에 보시면 바로 이제 요 방향이죠. 요 방향이 이제 열려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뭐 얘네들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얘네들은 왜 적용을 안 했을까요? 이거 상당히 아쉬운데요. 얘는 이제 세 개도 적용이 가능했는데 말이죠. 네, 다음은 84B 타입이고요. 총 75세대입니다. 왼쪽에 위치를 보시면 코너형이지만 날개 쪽에 위치된 바로 그 타입입니다. 이 타입은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꼭 꼼꼼히 보셔야 돼요. 침실과 거실은 남동향이지만 이쪽에 알파룸을 포함한 침실 3개는 이 북동향을 바라보고 있죠. 평면은 우리가 늘 봐오던 그 탑상형 LDK 통합형 구조를 하고 있어요. 이 LDK 통합형인데요. 글쎄요, 그냥 늘 보던 LDK 통합형 30평대 치고는 이 깊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알파룸을 침실 2에다 넣었는데 이 2개를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옵션을 좀 줘서 이 활용도를 높였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런 옵션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아쉽습니다. 2개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A타입은 뭐 전형적인 4베이 판상이고 오른쪽은 이제 B타입 전형적인 탑상형 구조인데 이건 이제 통합형의 장점을 조금
못 살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깊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300 정도만 더 줘도 상당히 괜찮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B타입의 장점이라면 이 침실 3의 깊이가 5m나 돼요. 5.1m죠. 조금 사실 저도 이제 늘 계획을 할 때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가 이게 3면 발코니를 이용해서 이 침실 3을 이렇게 이제 크게 뽑은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면 어딘가에는 그 창이 하나 나야 돼요. 그러면 이 문을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창을 내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직관적으로 이제 이런 기법을 많이 쓰죠. 왜냐면 시선이 딱 들어왔을 때 창에 꽂히게 만드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이쪽에 이렇게 수납 팬트리를 이제 설치를 했을 때 이 창이 굉장히 아까운 요소가 되죠.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이제 항상 고민을 해요. 뭐 일감하기에는 이렇게 시선이 머무는 요 자리에 창을 두는 게 맞겠지만, 실용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여기 어딘가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어떠신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뭐 주저없이 그냥 이 A타입이 좋아 보이네요. 뭐 물론 이쪽은 안방의 폭이 400 정도 넓긴 하지만 뭐 드레스룸이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상당히 드레스룸이 크죠. 뭐 알파룸도 딱 알맞은 위치에 다 있고요. 뭐 여기 장점, 뭐 왼쪽에 있는 LDK 통합형보다 공간감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뭐 그러면 결국엔 마통풍도 되는 바로 이 판상형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뭐 무조건 A타입을 선택할 것 같네요. 네, 다음은 84 P1 타입입니다. 펜트하우스죠. 위치를 보면 601동, 2동, 3동에 최상층이 위치되어 있어요. 평면을 살펴보기 전에 이 타입이 어떻게 해서 구성됐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84A 타입이고, 요 오른쪽이 74A 타입입니다. 요렇게 구성돼서 쭉 올라오다가 최상층에 와서 바로 이렇게 엎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기준층이 오다가 최상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제 베란다, 이 건축 계획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생긴 면적이죠. 흔히 말하는 테라스. 이 공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이거가 진짜 테라스인 거죠. 베란다. 그래서 평면이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이쪽의 모습을 보면 74A 타입하고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침실 2, 3으로 묶어서 공간을 가져갔습니다. 여기 가족실도 뽑고요. 이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84 타입으로 펜트하우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런 공간 상당히 좋죠. 단독주택 분위기도 나고요. 뭐 치수들은 조금 침실의 사이즈들이 조금 타이트한 감이 있지만, 뭐 이 테라스 공간, 게다가 이 왼쪽에 이 넓은 테라스, 이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런 공간들이 상당히 뭐 이렇게 침실의 사이즈가 조금 타이트한 거는 상쇄하고도 남네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글쎄요, 뭐 저라면 요즘에 좀 창을 좀 더 내지 않았을까요? 이쪽이 이제 소파 자리일 텐데 이 거실 쪽의 공간을 좀 더 시원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이쪽이 이제 거실 공간이라고 치면 여기 이제 거실의 전면창 이렇게 나 있겠죠. 이 전면창이에요. 그리고 뭐 천장, 이제 우물 천장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쪽이 이제 이렇게 소파 자리가 될 것이고, 여기 이제 TV 자리라고 할게요. 여기 뭐 LG TV 괜찮죠? 그러면 이쪽 공간에 이 높이 이렇게 딱 소파의 높이만큼 해서 창을 하나 이렇게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거죠. 이렇게 창을 내면 훨씬 더 이쪽 거실의 공간이 풍부해 보일 텐데 말이죠. 바로 이쪽에 이렇게 창을 내는 거죠. 그리고 테라스 이쪽 끝에 화단을 만들어서 뭐 간단한 뭐 대나무라도 심으면 그림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요? 글쎄요. 제 느낌에는 뭐 이런 느낌이 오는데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네요. 여기 창이라도 이렇게 냈으면 어땠을까? 구조적으로 좀 어려웠나요? 네, 다음은 84 P2 타입입니다. 한 세대고요. 왼쪽에 위치를 보시면 604동에 최상층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어요. P1 타입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바로 이제 비교해서 볼게요. 뭐 두 개를 놓고 보면 뭐 일단 딱 눈에도 이쪽 오른쪽 부분이, 여기는 74A 타입이고 여기는 이제 74 B 타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뭐 P1 타입이 압승이지 않을까요? 뭐 이쪽 구성도 보면 여기가 좀
전체적으로 타이트해요. 이 복도도 이제 이렇게 한번 꺾어서 가고 여기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죠. 저라면 뭐 펜트하우스를 내가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뭐 P1 타입을 고를 것 같습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창을 좀 냈으면 좀 더 공간이 풍부해 보였을 텐데 말이죠.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네. 오늘 위례 자이더 시티 쭉 한번 살펴봤고요. 위례 신도시야 뭐 제가 더 설명이 있겠습니까? 입지가 주는 가치가 상당히 높고 게다가 자이가 되게 좋은 위치에 그 공급을 하는 아파트예요. 뭐 평면도 뭐 워낙 자이 평면은 깔끔하기로 유명하죠. 뭐 흠잡을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뭐 의문이 나는 좀 타입이 있긴 했는데 글쎄요 뭐 그런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매우 높고요. 뭐 상당히 괜찮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니 이거랑 뭐 100만 원 언저리 차이가 난다고요? 이게 너무 밸런스를 파괴해 버렸는데요. 이거 밸런스 게임에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해가 좀 안 되네요.